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영어를 참 못하죠. 네. 너무 못해요. 큰일이에요. 제가 내신 공부시키는 게 정말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기다가 영어 실력은 어디쯤일까요? 해서 물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시키고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학원은 저는 영어의 방향성이 뚜렷하기는 하지만 학원은 100% 그 방향으로는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적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성적도 받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거든요. 어머니 그냥 트레이닝을 시킬까요? 처음에 왔을 때 트레이닝을 시킬까요? 성적을 뽑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도 있어요. 아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학교 내신은 그만큼 의미가 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가 두 가밖에 안 되잖아요. 달달달달 외우면 끝나는 게 영어니까. 근데 그럼에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영어에서 어머님들이 문법 특강 왜 자꾸 들으세요? 문법 특강을 때가 되면 왜 찾으러 다니세요? 내신의 문법이 나옵니다. 변별력을 줄 수 있는 게 수능이잖아요. 수능 형태로 내신 문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수능 형태로 나오고는 있지만 문법 문제를 거기다가 넣어서 아이들이 잘 못하니까 그걸 이제 변별력 문제로 두는 거예요. 그럼 그 변별력 문제로 줄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법을 아이들이 못해요. 그래서 또 문법 특강을 들어요. 투부정사 듣고 앞에다 투 쓰는 거 하고 해석하는 거 하고 당연히 잘 풀어요. 그거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섞었을 때 이 아이가 이걸 구별해낼 수 있느냐예요. 잘. 그걸 못하는 거지 아이들이 단원 했을 때는 평상시 문법 시간에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그 특강을 계속 들으러 가면 그냥 계속 특강을 방학마다 돌렸는데 왜 못할까요?가 될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가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많아지는 범위에 대비해서 영어 공부하고 있느냐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이게 영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아까 전에 수학에서 제가 과목별 채택에서 저희 서술형 못하고 비슷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많아지는 범위에 대비하려면 제가 지금 설명회를 하면서도 다 쪼개잖아요. 웬만해선 쪼개려고 하거든요. 근데 공부도 될 수 있으면 쪼개서 보면 또 다를 거예요. 쪼개서 하나씩 넣어서 보면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하고 쪼개고 정리하고 하는 연습을 하면 조금 더 다를 건데 그거에만 또 치중하면 전체적인 거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독해력을 하는데 독해력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예비 고1 수업을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들어가면서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요. 고1 되면 니네 이거 안 한다고 도망가고 그냥 놓고 갈 건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조건이다. 고1 때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국어, 영어, 수학 같이 가요. 많아지는 범위에 대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역량이 커져 있냐예요. 영어가 역량이 커져 있다라는 건 수학이랑 국어도 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작은 거예요. 영어 가르치면 저 영어 선생님인데 수학 성적이 보이고 국어 성적이 보여요. 리딩 하면 국어가 보이고요. 그래머 하면 진짜 수학이 보여요. 왜냐면 응용이니까 문법은. 근데 내신은 문법이잖아요. 아이들이 왜 잘 안 됐냐면 이따가 시험 문제 그냥 몇 군데 것만 보여드릴 거지만 문법 문제를 내면 서인청구가 이번에 좀 어려웠죠. 지난 학기에서의 1학기의 기말고사는 쉬웠어요. 점수대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엔 좀 낮아졌어요. 왜냐면 문법에서 틀린 걸 다 고르시오. 모두 고르시오. 몇 개인가 이렇게 내요. 그럼 하나를 못 고르면 두 개에다 체크, 세 개인데 두 개에다 체크하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니까 쥐약이고 또 하나는 지금은 보기가 다 영어예요. 언니. 거의 다. 보기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와서 나 진짜 잘한 것 같아. 문제 되게 쉽게 풀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문을 숙련시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지문을 외워서가 아니라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아니까 나 이거 잘 알고 있어.
뭐 한 2번 받고 문제도 많이 풀고 한 것 같아서 안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킨 거지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기 단어도 모르고 보기 내용도 모르겠고 주제 찾기도 틀려요. 이미 심지어는. 그거 자체가 주제 찾기가 틀린다는 건 수학에서 이 문제는 뭘 묻고 있는지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거가 안 되는 거고 국어에서는 그냥 읽고 나서 다시 위에 가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거랑 똑같아요. 신문 사설 읽고. 이게 고등영어 내신 예상 등급이 몇 등급입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영어가 점수가 국어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져요. 똑같은 만약에 1등급이라고 하잖아요. 2등급, 3등급이라고 한다면 국어가 훨씬 높죠. 서인청고도 마찬가지죠. 국어가 훨씬 더 높아요. 그거는 영어가 아이들이 이제 내신 등급이 예상 등급이 점수로 보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봐야 하는데 문제 푸는 능력치 자체가 구조랑 그 다음에 독해력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독해력이란 영어 독해를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제 찾고 키워드 찾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상 등급은 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신하고 수능하고 헷갈려 해요. 내신하고 수능하고. 이게 11월 정도 갔을 때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모의고사 본 날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오늘 모의고사를 봤는데 아이들은 헷갈려요. 내가 수능형인지 내지는 내신형인지. 내신형, 수능형이 없고 내신이 쌓여서 수능이 되는 건데 내신은 잘게 쪼개놨는데 애들이 이거 공부하고 버리고 이거 공부하고 버리니까 수능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능 영어에서의 단어도 범교과 내에서 이 교과서 종류를 다 통틀어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어휘는 밑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다 통틀어서 그 단어만 정확하게 알아도 기본 어휘만 정확하게 알아도 좋은데 그거 자체가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자체도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거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이 11월 가면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시험 문제는 지금 보지 못해서 어느 정도 난이도였는지 모르겠지만 1학년 11월, 2학년 11월 그게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3월 거는 소용없어요. 1등급 나왔어도 그냥 다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보셔야 되고 3개월간에 그러면 3개월이잖아요. 12월, 1월, 2월 3개월 동안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의고사를 하면 똑같이 20개의 단어를 몰라도 그냥 갑자기 뭔가 단어가 키워드가 푹푹 이렇게 위로 솟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지문을 보잖아요. 그럼 그 지문에 대한 단어를 다 알아도 이게 되지 않아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안 되는 게 구조가 어려워서 안 될 수도 있고 단어가 어려워서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어적인 능력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성향상, 성격상 속도감이 늦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성격. 이거는 잘 안 고쳐져요. 사실 성격은 진짜 안 고쳐져요, 언니. 그래서 이건 성향이라 모르면 못 넘어가는, 그러니까 안 되면 안 넘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한 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러면 큰일 나요. 수능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고등학교 공부는 그렇게 가면 범위를 다 맞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개월간의 실력 향상 정도는 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질문을 했지만 이게 학생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해도 그래도 3개월 동안 정말 성실하게 한다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 했던 말 중에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답만 체크하는 10분짜리 숙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해와했을 때 3시간짜리 숙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3시간짜리 숙제가 되길 바래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신은 한 2월 달쯤부터는 먼저 좀 건드려 줄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범위를 한 달, 2달 안에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공지가 나가게 될 거고
내신 범위 차이가 중학영어는 그냥 교과서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모의고사 한 3개 분량 정도밖에 안 돼요. 모의고사 지문.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거를 한 과에 그러면 모의고사 한 6개, 7개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로 이거 이번 시험범위예요. 지금 기말 시험범위예요. 딱 가자마자 청라고 2020년 이번에 오늘 시험 봤기 때문에 2022년 거 집어넣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청라고는 절대 이렇게 늦지 않아요. 21년, 22년. 내년은 22년, 23년이에요. 무조건. 근데 예외예요. 너무 늦어져서. 그래서 20년, 21년 이렇게 들어간 것 뿐이고요. 신형고 들어가서 보면 신형고는 3월달,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고3걸 부교재가 있어요. 신형고에서 주는. 근데 고3 거더라고요. 모의고사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찾아지지 않는 것도 있기는 했었지만 몇 문제 정도는 오히려 갈수록 좀 쉬워지고 있어요. 고3 거, 고2 거, 이번에 고1 거. 그래서 고1 거.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렇게 2018년 11월 고1 거에다가 2022년 이번 모의고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고도 보세요. 얘네들이 이것도 다 달라요. YBM 한상호라고 했는데 요번에 4과 8과 얘네들은 7과 8과. 범위도 그냥 차례대로 중학교 때처럼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고 또 하나 대인고는 요번 프린트는 뭐 일론 머스크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뭐 변형 문제나 이런 게 없어요. 저 손으로 다 쓰게 하거든요. 손으로 다 쓰게 하는데 어쨌든 학교 프린트, 학교에 이렇게 쭉 올라와요. 작년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작년에는 교과서 2개에다가 모의고사 3, 6, 9, 11월 모의고사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달라졌어요. 내년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대인고는. 그 다음에 초음고는 7, 8과 이건 한결같아요. 초음고하고 가림고는 가림고는 1년 내내 19년, 20년, 22년. 초음고는 20년, 21년, 22년. 근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한 15개씩. 얘도 한 15개씩. 19년도는 아침 자습 시간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교과서의 난이도도 조금 달라요. 얘가 조금 어렵고요. 이런 식이 있어요. 서인청고는 지학사 민창규인데 제가 괄을 안 썼구나. 18년 그 다음에 고2 거. 서인청고가 굉장히 독특한데 작년에도 3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2010년 걸 갖다 끄집어내서 10년 거 변형 문제도 없는데 근데 올해도 역시나 1학기 중간고사는 2010년 걸 들이댔어요. 그래서 2010년 건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찾을래도 그 변형 문제를 많이 줄 수가 없었고 그냥 계속 반복시켜주는 것밖에는 없고 근데 얘도 고2 거 2018년 11월, 2017년 11월 얘네들이 풀면서 하는 말은 한국말이 이게 뭐지? 이런 생각. 2018년 11월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때 코인이 막 터져가지고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11월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근데 블록체인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다 찾아보고 뭐하고 하더라도 독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웠다라는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거는 기억을 하는데 대신에 그거는 장문 독해인데 장문 독해는 또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서. 근데 2017년 11월 8문제 그 다음에 고1 거 2022년에서 열문항이 나온대요. 오늘 본 거에서. 근데 제가 보기엔 2017년으로 내려간 건 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내년을 위함이 아닐까. 고2 거를 너무 다 봐버리면 이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많은 범위들이 아까 모의고사 한 6개, 7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예요? 모의고사 각각 15개, 한 45개에다가 교과서도 범위가 길이가 훨씬 길어져요. 이거를 안 해본 아이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해본 아이들이. 해본 아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능숙해지려면 자꾸 해봐야 더 능숙해지는 거잖아요.
자꾸 해봐야 더 능숙해지는데 많이 하지 않으면 능숙해질 수가 없어요. 공부도 단어도 처음에는 막 죽을 똥을 싸면서 외우는데 너무 어려워요. 집에 갈래요? 뭐 할래요? 해도 나중에는 100개도 껌 같고 200개도 껌 같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공부도 해봐야 되는 거라 방학 동안에 좀 시켜야겠다 이걸 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트레이닝은 좀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좀 난해하다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청라고예요. 청라고고 다른 곳들은 시험 문제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가 없냐면 청고, 서인청고, 서술형이 없어요. 서술형. 그래서 서인청고도 변별력을 주는 게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다 모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지. 서술형이 없다는 건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대신에 청구는 외부 지문이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외부 지문이라고 해봤자 뭐 2문제 이렇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되면 그거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니까 또 아이들이 어디에서 멈칫하게 되냐면 좀 이따 시험 문제 대인고 거 보여드릴 텐데 2학기 중간고사 거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어디서 허걱했냐면 지문이 이만큼이 되니까 길게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거예요. 아 어렵구나. 겁을 먹는다 그럴까?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번 거는 만들지 않았고 지난 학기 거를 만들었던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지금 서술형이 들어가 있는 곳이 서답형이라고 들어가 있는 곳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청라고, 대인고, 가림고, 초음고, 서인청고 없고 그 중에서 청라고가 조금 많은 것 같죠. 대인고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단어 순서 배열 같은 것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단어 순서 배열이 청라고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 유형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청라고는 고2 되면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고1 때는 단답형도 있는 서답형이 있는데 짧은 거 고2 때 이번 1학기 때 고2 아이들 청라고 문제를 보면 서술형이 단어 순서 배열이 한 12개였다면 12개, 13개였다면 단어들이 고2 거는 막 22개, 23개 한 그릇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무식하게 진짜 다 외우는 애들도 있는데 전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그런 아이들은 참조해요. 어떻게 다 외워요? 암기 과목도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학생이 찍어서 보낸 거라서 그림자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보기가 다 영어잖아요. 지문 내용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아웃라인. 근데 보기를 보고 이게 뭐지? 이래요. 그리고 여기 가면 그냥 틀리는 거라고 손을 놓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거는 그래도 좀 짧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단어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글이 없잖아요. 한글이 없다 보니까 한글이 없는 경우에는 이걸 순서 배열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한글 정말 한글이라도 주어지면 거기서 아이들이 쪼개기라도 하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명사 다음에 형용사냐, 명사냐 막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았다가 넣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거고. 초음고도 한번 볼게요. 시험지가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넣은 거는 이거 외부 지문이다라고 하는데 다 영어예요. 그리고 어법 찾는 거 이러니까 아이들이 객관식이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다 쥐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치 문제 하나 한글 나머지는 다 영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도 아이들한테는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해야 되는 건 어휘거든요. 근데 제가 독해력을 꼭 해야 된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휘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전화기 제가 이걸 핸드폰을 전화기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근데 전화기라고 제가 해석을 했는데 답지에는 스마트폰 이렇게 나왔어요. 해석지에는 이게 다른 단어예요. 아이들한테 단어를 많이 외워도 이 독해로 들어갔을 때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기하고 스마트폰은 다른 단어예요. 한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학생들한테서의 가장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기 아이들은 이문법이는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인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잖아요. 얘도 문제, 얘도 문제인 거거든요. 지문 보자마자 쓰러진 거예요, 그냥. 문제를 못 풀거나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지문 보면서 너무 길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건 아닌데 보기가 1, 2, 3, 4, 5번이거든요. 그 애들은 보자마자 1, 2, 3, 4, 5번을 딱 보자마자 아이고 이게 지금 보기잖아요. 보기 1, 2, 3, 4, 5번. 그냥 사실 어렵다기보단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지난 시험이 조금 그랬어요. 2학기 중간고사가. 조금 그랬고 그리고 지문 자체를 좀 되게 길게 냈다 그럴까? 그리고 뒤에 가도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 예를 들면 문제가 좀 쉬운 학교들은 주제 찾기 내지는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난번에 조금 난이 순서 배열 아이들이 아무리 지문을 다 알고 가도 순서 배열은 어려워해요. 패러그래프 순서 배열도 어려워하고요. 아까 청라고처럼 단어 순서 배열도 어려워해요. 이거는 그냥 어려워요. 그리고 문장 삽입 같은 건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져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예비고일 프로젝트예요. 리딩 과제하고 서머리. 왜냐면 독해력이 길러지는 것 자체가 글을 읽기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리딩 시간에 제가 어제도 이제 3페이지를 내보냈는데 숙제가 이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독해를 주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지난 시간에는 제가 프린트로 만들지 않고 책에다가 풀어보라 그랬는데 단 어휘하고 이렇게 해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연필로 그냥 쭉 긋고 정답 체크하고 정말 10분짜리 숙제. 근데 10분짜리 숙제를 절대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이번에는 숙제하는 시간을 둘 거예요. 그리고 교재 어휘 이제 저희가 그냥 평상시에 두는 어휘 책도 있지만 그 교과에 나와 있는 어휘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문제집이라던가 교과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 어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막 대단히 이상한 단어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래머 사유 쓰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머에 대한 건 사유를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돈이 돼요. 영어 문법이. 그리고 보는 능력이 생겨요. 그 다음에 수요일마다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에 넣으려고 모의고사 이제 유형 독해는 하죠. 수업 시간에. 근데 모의고사를 풀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체적인 모의고사를 다 풀리면 안 되니까 수요일날 모의고사 테스트를 1일씩 나갈 거예요. 오늘 했어요. 중3 아이들은.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단어를 줬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고 그걸 문제를 시간을 재고 풀고 어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 서머리 처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패러그래프에 있는 것 중에 한 문장을 특히 남학생들 한 문장을 그냥 그대로 밑에다 베껴요. 남학생들은 거의 여학생들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정말 서머리 해라 그러면 그 패러그래프에 있는 것 중에 한 문장만 딱 뽑아서 여기다 넣어버려요. 서머리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누적 어휘랑 일단 이제는 매일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때문에라도 구조 테스트는 가야 되는데 그 구조 테스트도 제가 넣은 거가 이건데 과제가 이렇게 나갔어요 어제. 아이고. 이거를 이제 3개씩 해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 글에다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찾고 밑에다 해석해오고 옆에다 어떻게 어휘를 발음을 몰라도 써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같아도 애들 발음 굉장히 특이하게 하는 거 아세요 혹시? 저 신기한 게 듣기를 안 틀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다 맞아요. 이게 들려야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리딩 듣기가? 근데 듣기는 다 맞았는데 걔네들이 발음하면 되게 특이해요. 이 발음이 아닌데 그래서 되게 신기한 능력들을 갖췄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휘 발음을 몰라도 써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서머리. 이게 위에다 해석 썼잖아요. 근데 해석조차도 힘든 아이는 서머리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해석조차 안 되면 그냥 해석만 해오는 거고, 할 수 있으면 서머리까지예요. 서머리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문법책에서 보면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진짜 못 써요. 1년이 돼도 못 쓰는 애들은 못 써요. 뭐냐면 이제 절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is다 이렇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유를 왜 이게 답이 is인지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걸 찾았어요. 뭐냐면 이거를 프린트로 다시 줘야 되나 생각했는데 요즘에 기름 종이처럼 붙이는 포스트잇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쓰고 탁 띄워버리면 다시 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로 붙여놓고 풀려야겠다. 그리고 걷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나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풀리면 좋을 것 같고요. 사유 쓰기는 무조건이에요. 이걸 잘하는 아이들은 부조가 확 들어와요. 부조가 들어오면 순서 배열도 할 수 있고요. 문법이 웬만하면 다 보여요. 제가 이 편은 여러 번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이거 보시면 구조 분석이다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영어 문법은 이게 끝이에요. 끝. 제가 팔품사하고 4요소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정말 많이 얘기하거든요. 명사에서부터 팔품사 사자 돌림 8개. 근데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들 있잖아. 동사 앞에다 to를 붙인다든가 ing를 붙인다든가. 그럼 걔는 명사가 하는 역할은 다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이 표 하나면 그냥 문법은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어 자리는 명사가 하는 역할인 거잖아. 그러니까 명사 역할 할 수 있는 애들 다 불러 모아. 그 다음에 명사 수식하는 건 형용사잖아. 형용사 역할 하는 애들 다 불러 모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단수동사 쓸래? 복수동사 쓸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주, 부라 그러고 여기를 수식어는 뺄 수 있으니까 얘가 주어니까 주어를 단수 취급하는지 복수 취급하는지 명사랑 관계대명사 완만 구분하면 나머진 다 단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를 여러 차례 연습을 시키는데 아이들한테 이거 쓰라고 하잖아요. 비워놓고 한 3번, 4번 시켜도 잘 못 써요. 앞에 이렇게 조금 쓰다가 말거나. 왜냐면 이 원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리가. 팔품사랑 4요소가 왜 중요한지 어떤 문법책이든 저희 지금 성문영어 이런 거 안 하기도 하지만 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거기 보면 제일 먼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어릴 때 배울 때는 왜 저거 먼저 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왜 그거 먼저 나왔는지 문법을 이해하는 데는 저도 알 것 같은. 그래서 그게 좋아요. 사실은 그냥 표 하나면 끝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 테스트 당연히 봐야 되고 서머리 해야 되고 단어를 저는 애들끼리 좀 경쟁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3 애들은 분위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방학 때 중3에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었냐면 친구들끼리 경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단어 시험만 2시간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방학 때. 중3에서 거의 올라갈 때. 왜냐면 걔네한테 미션을 걸었는데 지는 게 싫어서 남학생들 한 4명이서 그래서 200, 200, 100백이 아니고요. 200, 200 쓰느라고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쓰느라고. 근데 내가 먼저 했고 내가 먼저 많이 맞았고 뭐 이게 자기들끼리 뭔가 경쟁하는 구조가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학원 관둘래요 이럴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